안녕하세요. 6,000년의 음악 역사를 아주 쉽고 재미있게 강의하며 음악 초보자님부터 박사님까지 모시는 닥터 정 프렌치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영화배우 이선균에 관한 진실입니다. 음악은 문학, 정치, 사회, 철학, 종교, 인문, 그리고 예술, 연극, 영화와도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국민 배우의 그 안타까운 죽음에 관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드라마, 연극, 영화, 발레, 오페라는 그리스 시대 비극 공연 트라고디아에서 모두 파생되어 나왔으며 인류 최초 클래식을 대표하는 예술적 장르이며 인간의 정신을 정화시키는 카타르시스라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 말합니다. 고인이 된 영화배우 이선균 씨는 그동안 수많은 캐릭터를 통해 인간의 카타르시스를 보여왔고, 특히 기생충 영화는요, 그 각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만든 아주 독특한 영화로 그의 품위 있는 연기가 아주 인상적이었죠. 이선균 씨를 죽음으로 모른 것은 언론이다, 두 술집 여자들이다, 경찰이다 하며 서로 누가 죽였네 책임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 이 사건의 책임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물론 두 여성의 그 악랄하고도 교활한 범죄는 용서가 안 되죠. 정의로워야 할 경찰은 인권을 유린하는 수사를 했으며 정치가는 한술 더 떠서 자신과 같은 가인 수사라며 정치에 이용하려고 들질 않나 다리털, 겨드랑이 털, 코털이다 하며 이선균 씨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요리를 하기 시작했죠. 저는 이 이선균 씨의 그 사건이 뭔가 앞뒤가 맞지 않아 본질을 찾기 위해서 모든 방송들을 전부 보기 시작했고, 또 댓글들을 거의 다 읽다시피 하며 국민들의 반응을 관찰하는 동안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선균 씨가 죽기 전 댓글과 죽은 후 댓글들을 읽어보셨나요? 벌받아라, 마약쟁이, 술집에 드나드는 무책임한 가장, 마약에 빠진 가정 파괴범, 뽕쟁이 아웃, 자식들이 불쌍하다, 배우의 생명은 끝났다 하면서 이 상처의 소주를 막 팍팍 부어대는 잔인한 언어들, 댓글에 간을 본 이 유튜버들, 언론들은요 흥이 나가지고 이선균 씨의 사생활을 마구 끄집어내기 시작하고 짓밟기 시작했습니다. 냉철하게 문제를 지적하는 방송은 하나도 없었으며, 또 그 누구도 그만해 제발 이선균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자 하는 댓글이나 방송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선균 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보도가 나가자 댓글창은 손바닥을 뒤집듯 너무 착해졌습니다. 가엾다, 경찰은 뭐 했나, 훌륭한 배우가 갔어, 안타깝다, 언론이 문제다, 서로 손가락질하며 책임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이선균 씨를 팍팍 까던 유튜버들과 방송들은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기 시작, 완전히 방향을 바꾸어 이선균 씨를 칭찬합니다. 선하고 의리 있는 이선균이었습니다.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훌륭한 연기자였어요. 게다가 이건 웬 코미디인지 협박범은 갑자기 잡혀가지고 아이를 방패로 안고 등장하질 않나? 이게 불과 이틀 만에 모두 이루어집니다. 눈이 의심스러우며 기가 막힙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선균 씨는 자신의 라이트를 위해 싸웠고 두 여자를 소송하며 포털라인에 서서 자신의 견해를 분명히 말했으며 또 살아갈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생활 폭로와 잔인한 유튜버들, 댓글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정상의 선 영화배우로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던 그가 사람들에 의해서 큰 상처를 받으면서 명예, 돈, 가족, 커리어 모두가 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누군가 그 사람이 옳소 하고 시작하면 모두 우르르 옳소, 이 사람이 틀렸소 하면 모두 우르르 그 줄에 서서 가혹하게 짓밟습니다. 선진국인 대한민국에 이런 인민재판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저는 이런 문화를 뺑덕어미 문화라고 부르겠습니다. 심청전의 뺑덕어미는 동네 방네 나쁜 소식통이었으며 심청이가 재물로 죽는데 일조를 했죠. 비극을 초래한 것은 잔인한 댓글을 쓴 국민들,
그것을 토대로 흥미를 최대한 올리는 언론, 실적에만 눈이 먼 경찰, 자신의 영혼까지 판 두 직업 여성들. 모두가 그를 죽음으로 몰았습니다. 물론 이성균 씨에게도 전혀 잘못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유혹에 넘어갈 수 있으며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충분히 용서를 받을 수 있었으며 또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왜 그가 죽기 전에 그가 선하고 의리 있는 사나이다라고 보고가 안 나오고 죽은 후에 칭찬을 합니까? 음악 역사의 많은 훌륭한 음악가들도 궁중과 그 펜대 그리고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 오랫동안 우울증에 걸려서 활동을 못하고 심지어 죽음으로 몰아간 자들이 꽤 많습니다. 나쁜 피드백으로 거의 죽음까지 간 라흐마니노프, 왕 크라이번, 슈베르트 판타지를 듀엣으로 멋지게 연주한 부부 피아니스트 듀오 크롬랭크, 우울증에 시달린 호르비츠와 마이클 잭슨, 엘비스 프레슬리, 오페라 가수의 루머에 시달리다가 비참한 생을 맞은 수도승, 작곡가 비발디, 피아니스트 루빈스타인, 거의 스스로 목숨을 끊을 뻔한 베토벤. 이게 다 부정적이고 질투의 화신들의 짓입니다. 이성균 씨가 직업 마담의 그 속임수에 넘어가 3억 5천만 원을 만들기 위해 여기저기 다니는 것도 이 대한민국의 잘못된 문화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문화를 보면 와이프가 돈을 몽땅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성균 씨는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3억 5천만 원을 와이프에게 달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돈 빌리러 다녀야 했고, 명배우라서 뭐 몇 억이야 곧 갚을 수 있었겠지만 그 돈들을 빌리러 다니면서 엄청난 자괴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미국은 이 부부가 함께 돈을 관리해서 쓰거나 아니면 수입을 이렇게 분배한 후 각자 어카운트를 만들어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 미국 사람들이 네 돈 내 돈 하는 것은 봤어도 와이프에게 돈 타 쓰는 남편을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같이 관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에 관해서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음악 역사에서 음악인 중 돈을 가장 안 갚는 유명 작곡가가 두 명 있었습니다. 바로 드뷔시와 바그너입니다. 이 두 사람은 돈을 빌리면 절대 안 갚았습니다. 드뷔시는 돈을 빌려 고가의 골동품을 사들였고, 바그너는 거금을 빌리고 몇 번이나 달아나 경찰 수배에 오르기도 했으며, 자신이 가장 힘들 때 먹여주고 입혀주고 집까지 준 이 절친 유명 지휘자 한스 폰 윌러의 와이프이자 리스트의 딸 코지마와 함께 스위스로 도망가 숨어 살기도 합니다. 그래도 인류 그 최초 음악을 그 종합 예술로 만든 자라서 그것에 크레딧을 주고 있죠. 이성균 씨에게 나쁜 댓글을 단 분들, 또 이 뺑덕어미 유튜버들 모두 반성해야 됩니다. 남에게 나쁜 에너지를 보내면 그 에너지가 돌아오면서 이 가속도가 붙어서 배로 받습니다. 유익한 방송에 좋아요와 좋은 댓글 다시면 마음도 더 밝아지십니다. 이성균 씨의 명복을 빌며 가족들도 하루속히 기운 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강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연말 잘 보내시고 건강하시며 해피 뉴 이어.